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30회 실기 1편입니다. 문제 1번입니다. 개인적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업무 대행 서비스로 옳은 것은 일상업무 대행 서비스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용돈관리, 애완견 산책, 관공서 일보기, 명절음식 준비, 가족의 옷 구입. 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관공서 일보기입니다. 일상업무 대행 관공서 일보기입니다. 2번입니다. 회원부 세척 시 대상자가 부끄러워하며 도움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회원부 세척, 예, 사타구니 세척이죠. 청결을 위해 무시하고 시킨다.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대상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다음으로 미룬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시킨다. 네, 답은 그렇죠. 5번이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서 세척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밤에 추워서 화장실에 가기 싫다며 기저귀를 사용하려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침상 가까이 휠체어를 둔다, 식사와 수분 섭취를 줄인다, 원하는 대로 기저귀를 사용한다, 배설 욕구를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게 한다. 추워서 화장실에 가기 싫다. 그래서 기저귀를 사용해달라. 그렇죠. 기저귀 사용한 것보다는 이동변기 사용하는 게 낫겠죠.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1번입니다. 4번입니다. 공복으로 밤잠을 설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면 좋은 것은 공복감, 배가 비어서 밤잠을 설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면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 콜라, 달콤한 커피, 달콤한 녹차, 따뜻한 우유, 시원한 홍차. 네, 그렇죠. 답은 따뜻한 우유입니다. 콜라, 커피, 녹차, 홍차는 전부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어, 수면을 오히려 방해하게 되겠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식사 중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식사 후 바로 누워서 쉬게 한다. 식사 전 움직이는 활동을 자제한다. 고형의 음식을 주어 사례를 방지한다. 식사 일지를 적도록 해서 영양 상태를 관찰한다. 네, 답은요. 그렇죠. 5번. 식사 일지를 적도록 해서 영양 상태를 관찰한다. 나머지는 전부 옳은 것이 아니죠. 6번입니다.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회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오른쪽 편마비이면 식사를 할 때는 어떻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에, 옆으로 눕혀야 되는데요. 오른쪽 편마비를 옆으로 눕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왼쪽이 성한 곳이니까 왼쪽이 밑으로 오게 해야죠. 그리고 불편한 편마비된 곳이 위로 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음식을 먹이는 것은요. 그렇죠. 건강한 쪽 입술의 끝부분으로 그렇게 먹이는 겁니다. 그러고 보죠. 1. 왼쪽 허리를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왼쪽 입안에 음식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반드시 누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준다. 손가락 끝부분을 왼쪽 입술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오른쪽 편마비니까 지금 왼쪽을 옆으로 해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쿠션은 어디에 대어줍니까? 편마비된 쪽, 오른쪽에 대어주겠죠? 그러니까 왼쪽 허리를 쿠션으로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오른쪽 허리를 쿠션으로 지지준다고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눕혀야 되는데 오른쪽을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오른쪽으로 하면 편마비된 것을 밑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죠. 왼쪽 입안에 음식 찌꺼기가 있는지요? 그렇죠. 아니죠.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편마비된 쪽에 음식 찌꺼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른쪽이 편마비니까요. 그러니까 오른쪽 입안에 음식 찌꺼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틀린 거죠. 반드시 누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아니요. 몸 자체를 예, 돌려 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죠. 숟가락 끝부분을 왼쪽 입술 쪽으로 대고, 그렇죠. 건강한 입술 쪽이죠.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숟가락 끝부분을 건강한 입술 쪽으로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네, 그래서 5번이 맞겠습니다. 7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액을 주입할 때 오른쪽으로 눕혀서 제공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경관 영양액으로 지금 이제 음식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경관 영양액은 뭡니까? 비위관이라도 콧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음식을 넣어주죠. 그런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편마비가 아닌 상태라 하더라도요. 어느 쪽으로 이렇게 눕혀서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주입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눕혀서 제공하는 이유 그랬습니다. 위가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까?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눕히면 압박을 받아서 역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눕히게 되면 역류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로 역류하는 거. 그래서 오른쪽으로 눕히는 겁니다. 답을 고르면요. 4번이겠죠. 기도로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즉 위가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눕히면 그렇죠. 압박을 받아서 역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눕히는 것. 그것은 기도로 역류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8번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할 때 사례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루약을 우유에 섞어 먹인다. 가루약을 2, 3에 나누어 먹인다. 가루약을 먼저 확인 후 물을 마시게 한다. 숟가락에 물을 조금 부어서 가루약을 녹여 먹인다. 가루약이 잘 넘어가도록 머리를 젖혀 먹인다. 젖혀 먹이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네, 이러면 기도가 열려서 그렇죠. 사례가 더 들게 됩니다. 답은요. 4번입니다. 숟가락에 물을 묻혀 조금 부어서 가루를 녹여서 먹인다입니다. 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은 안연고입니다. 안연고를 검은 눈동자 위에 짜놓는다. 튜브에서 처음 짠 연고는 거즈로 닦아낸다. 안연고를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투약 전 물 묻힌 휴지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면봉으로 다시 눈에 다시 넣는다. 정답은요? 네, 그렇죠. 튜브에서 처음 짠 연고는 거즈로 닦아내버린다. 왜냐하면 오염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윗부분을 좀 짜내고 그리고 이제 투약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안연고를 검은 눈동자에 짜낸다는데 이게 틀린 것이죠. 지난번에도 했지만 눈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안약을 넣는 방법은 뭐예요? 아래 눈꺼풀을 밑으로 좀 내리게 되면 여기에 흰자위가 나오게 되죠. 흰자위가. 이 흰자위를 여기 중심부, 중앙부에서 이쪽으로 한 2cm 정도 이렇게 짜놓는 것이죠. 그래서 검은 눈동자 위에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안연고를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아닙니다. 안구를 좀 움직여줘야 안약이 고루 퍼지겠죠. 예.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한다가 틀렸어요. 투약 전 물 묻힌 휴지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닦아 들어가면 어떠겠어요? 세균이라든가 오염물질이 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흘렸다면 어느 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그렇죠? 눈 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내야겠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이러면 맞게 되겠죠?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눈에 다시 넣는다. 아니요. 그냥 닦아내야지. 다시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튜브에서 처음 짠 연고는 거즈로 닦아낸다. 왜냐하면 그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오염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0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동변기로 옮길 때에 이동변기의 위치로 옳은 것은, 자, 왼쪽 편마비입니다. 이동변기는 어느 쪽에 돼야죠? 그렇죠. 건강한 쪽에다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대줘야겠죠. 각도는요. 45도 정도로요. 그러면 어느 쪽에 되겠어요? 오른쪽에 45도 그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45도, 네.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45도 방향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정 시간의 기저귀를 갈아준다. 바지를 내린 후 면도결을 덮어준다. 피부의 상태 변화와 상처를 확인한다. 물수건으로 닦은 후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기저귀를 교체하는 동안 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옳은 것은요. 그렇죠. 피부의 상태 변화와 상처를 확인한다. 이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일정한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아니죠. 기저귀 어떤 변을 받거나 그런 시간에 갈아줘야겠죠. 그 일정한 시간 틀렸고요. 바지를 내린 후 면도결을 덮어준다? 아니요. 면도결을 덮은 후에 바지를 내려야겠죠. 물수건으로 닦은 후 바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물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기저귀를 채워줘야겠죠. 기저귀를 교체하는 동안 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너무 추워서 감기 걸려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기저귀를 가는 동안에 피부의 상태 변화와 상처를 확인한다. 11번에 3번이 맞는 답입니다. 12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소변줄을 잤습니다.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면 비워준다. 소변 주머니를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한다.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한다. 도뇨관 소변 주머니 연결 부위를 분리해 소변을 버린다. 소변 냄새가 심하게 나면 소변 주머니를 세척한다. 답은요? 그렇죠.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합니다.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위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압력에 의해서 오히려 뭡니까? 밖에 있는 소변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염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해야 합니다. 12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닦는다.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서 사용한다.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5번입니다. 혈액응고에 장애가 있다면 치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요. 자,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가 아니라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아야겠죠. 네, 잇몸에서 치아입니다.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닦는다. 뭐가 틀렸습니까? 칫솔을 45도 각도 쪽으로 비스듬히 놓고 닦아야겠죠. 네,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가 틀렸습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면 기도가 열리게 되고요. 그렇죠. 머금고 있던 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사례가 들게 되가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치약을 칫솔모 위쪽에 두툼하게 잘 사용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칫솔모 위쪽에가 틀렸죠. 치약을 칫솔모 위에서 짜면서 깊숙이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냥 위에만 두툼하게가 아니라 치약이 칫솔에 깊숙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위에만 이렇게 짜있는 게 아니고 칫솔모 속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도록 짜서 사용한다. 그래야 맞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칫솔은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각도는 45도. 칫솔모 아래쪽 깊숙이 치약을 눌러서 짜는 겁니다. 14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치세정제가 떨어졌을 때 대체 가능한 것은 의치세정제가 떨어졌습니다. 대체 가능한 것은 주방세제입니다. 의치세정제가 떨어졌을 때 주방세제로 닦아주면 좋습니다. 15번입니다.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행동으로 옳은 것은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머리를 침대 중앙에 오도록 한다.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머리를 감은 후 나무 물기를 자연 건조한다. 네, 답은요? 그렇습니다.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머리 감기할 때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눈은 수건으로 가려서 눈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 해주면 좋죠. 자,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이게 틀렸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합니다. 손톱으로 마사지하면 손톱에 두피가 손상되어서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머리를 침대 중앙에 오도록 한다. 침대 중앙이 아니고 어디죠?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합니다.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모발 끝에 두피 쪽이 아니고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빗질해야겠죠? 네. 5번입니다. 머리를 감은 후 남은 물기를 자연 건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물기를 빨리 말려줘야죠. 자연 건조하도록 놔두게 되면 감기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15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대상자의 손발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톱은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 발가락 사이를 알코올로 세심히 닦는다.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준다.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든 발톱은 잘라낸다. 따뜻한 물에 1시간 담갔다가 손발톱을 자른다. 답은요? 네, 3번이죠.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서 발라준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자,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그렇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발가락 사이를 알코올로 세심히 닦는다? 아니죠. 이렇게 알코올로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비눗물로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든 발톱은 잘라낸다? 아닙니다. 잘라내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요. 시설장 또는 간호사에게 보고해서 조치하게 합니다. 따뜻한 물에 1시간 담갔다가 손발톱을 자른다. 따뜻한 물에 잠궜다가 자르게 되면은 부드럽게 잘 잘리죠. 근데 1시간은 아니죠. 네. 10 내지 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손발톱을 자른다. 답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준다.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든 발톱은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따뜻한 물에 1시간 아니죠. 10 내지 15분. 1시간이 아니라 10 내지 15분 정도 담갔다가 자른다. 17번입니다.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도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 쪽으로 닦는다.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옆으로 돌려놓고 둔부에서 목 쪽으로 닦는다.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1번, 2번, 3번, 4번. 예, 정답은요. 예, 3번이죠.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야 돼요. 그래서 사타구니 쪽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야지 항문 쪽에서 사타구니 쪽으로 닦으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되면 병균이 그렇죠. 질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것이고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닦는 순서를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예, 그림을 못 그려서요. 자, 이렇게 되면 닦는 순서를요. 이 끝에서 이쪽 심장 쪽을 향해서 닦아야 돼요. 그죠? 예, 여기서 이쪽을 향해서 심장 쪽을 향해서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 쪽에서 이 심장 쪽 위로 이렇게 문지르 닦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정맥의 혈액을 심장 쪽으로 원활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이 끝쪽에서 심장 쪽 안쪽으로 끝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아니죠. 어깨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목 쪽에서 어깨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 쪽이 아니라 발 쪽에서 허벅지 쪽으로. 네, 이해되셨죠? 옆으로 돌려눕혀서 둔부에서 목 쪽으로. 이건 아니에요. 둔부에서 목 쪽이 아니라 목 쪽에서 둔부 쪽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있으면 이 목 쪽에서 이 둔부 쪽으로 이렇게 등을 따라서요.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왜냐하면 이 장이 시계 방향을 따라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답은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준다. 18번입니다.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 왼쪽 편마비입니다. 단추 달린 상의를 입힌다. 그러면 편마비된 쪽부터 먼저 입히겠죠? 그러니까 왼쪽 팔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수액 주머니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예, 오른쪽 팔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 편마니까
오른쪽 팔 수액 주머니, 왼쪽 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왼쪽 편마비입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팔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왼쪽 팔, 예, 그렇습니다. 마비된 쪽 먼저 들어가고 수액 주머니 들어가고 오른쪽 팔 들어갑니다. 마비된 팔,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네. 왼쪽 편마비니까 마비된 팔부터 들어가고 수액 주머니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른쪽 팔로 갑니다. 19번입니다. 대상자의 체위 변경이나 이동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네, 요양보호사의 신체도 보호되어야겠죠. 무릎을 펴서 무게중심을 높게 한다. 대상자와 멀리의 지지면을 넓힌다. 다리를 모으고 양다리에 체중을 유지한다.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방향을 바꾼다. 손목이나 팔꿈치 등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도록 한다. 답은요? 그렇습니다. 4번이죠.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허리가 먼저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허리를 상하게 됩니다. 자,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전부도 말씀드렸지만 그 역도 선수가 역기 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예, 허리는 펴고 어떤 힘으로 들어 올리죠? 그렇습니다. 무릎을 굽혀서 펴는 힘으로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 올리라는 대상자와의 그 관계는요, 밀착시켜야 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예, 가까이 밀착시키고 허리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펴는 힘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무릎을 펴서 무게중심을 놓게 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돼야 돼요. 무릎을 펴버리면 들어 올리는 힘이 결국 허리로 가게 돼서 안 되죠. 그래서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돼야 되고요. 대상자와 멀리하여서가 아니라 대상자를 밀착시켜야 돼요, 몸에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리를 모으고 양다리의 체중, 다리를 모으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해야겠죠. 모으고가 틀렸죠. 그 다음에 손목이나 팔꿈치 등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도록, 아니요, 큰 근육을 사용해야지 손목이나 팔꿈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삐거나 접질리게 되겠죠. 그래서 큰 근육, 작은 근육이 아니라 큰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예,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서 방향을 바꾼다. 4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20번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이동 후에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릴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뭐 이렇게 세웠던 어떻든 이동한 후에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동 전에는 괜찮았었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겠냐는 거죠. 그렇죠. 원래 자세로 눕히고 그런 다음에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면 되겠죠. 정답은 원래 자세로 눕힌다입니다. 21번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할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는 숨쉬기 불편하면 상체를 높여줍니다. 45도 각도로 상체를 높여준다. 이것이 답입니다. 22번입니다. 침대에 반드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왼쪽이 편마비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면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면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가 있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가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깨하고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혀야죠. 어깨와 엉덩이. 위치는 성안 쪽, 돌려 눕히려는 쪽. 그렇죠? 그리고 잡는 위치는 어깨와 엉덩이. 그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왼쪽 편법이니까 오른쪽에 서서 대상자 오른쪽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줍니다. 4번이 되겠죠. 23번입니다. 대상자를 태우고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약간 뒤로 젖히면서 앞바퀴를 들고 그러고 가야겠죠. 그런 것을 찾아보죠. 휠체어 앞바퀴 들어 올려 뒤로 이동한다. 그렇습니다. 2번이죠.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합니다. 23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